개봉하기도 전부터 너의 이름은의 리뷰를 요청하신 분들이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요청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고 계셨다는 거겠죠. 물론 저도 일찌감치 보려고 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저는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을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호소다 마모루의 작품을 더 선호합니다. 이건 제 취향이니까 존중 부탁드리고요. 신카이 마코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관객의 심장을 통째로 앗아가는 감성입니다. 일상에서의 감성과 서정성을 포착하는 솜씨는 정말이지 탁월하죠. 초속 5cm를 봤을 때는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충격이었습니다.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막론하고 그렇게 감성이 휘몰아치는 연출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비에 돌란도 감성 어린 연출에 일가견이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하지만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은 관객으로 하여금 감성에 잠식당하게 합니다. 그의 작품들을 보면서는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여고생 뺨치는 감성을 간직하고 있는지 궁금할 지경이었습니다. 반대로 보면 신카이 마코토의 짙은 감성은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그의 연출 코드와 부합하는 관객이라면 감탄사를 연신 토해낼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번에 질려서 멀리하게 될 공산이 큽니다. 제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초속 5cm를 봤을 때의 저와 그 이후의 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점점 감정이 메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위를 넘어서는 작품을 보면 거부감이 앞섭니다. 신카이 마코토보다 호소다 마모루를 더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은 뚜렷한 이야기의 부재 또는 그것의 명료한 완결성을 갖추는데 취약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감성으로 충만한 건 틀림없는데 과연 그것이 포장하고 있는 이야기가 어디에서 시작해 어디로 가는 건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극단적으로 지적하자면 감성으로 이야기를 얼버무린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결말에서 그야말로 감성을 폭발시키는 연출은 관객을 현혹하는 도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과 달리 가장 실망한 작품이 언어의 정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너의 이름은 한결 마음에 들었습니다. 적어도 제게는 신카이 마코토가 확실히 변했으며 발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근거가 너의 이름은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도입부는 신카이 마코토 특유의 연출로 장식합니다. 눈부신 풍광, 교차하면서 읊조리는 남녀의 나레이션, 이윽고 들려오는 감성적인 노래까지 이 3박자의 조합은 제게 불길한 조짐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제 취향상 딱히 좋은 얘기를 할 수 없을 게 뻔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건 제 기우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는 데까지 몇 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너의 이름은 신카이 마코토답지 않게 밝고 심지어 유머에도 인색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아는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이 가진 정서는 기본적으로 우울입니다. 이름이 알려지기 전에 연출한 단편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잠깐 비교했던 자비의 돌란의 감성과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자비의 돌란은 종종 희망과 활기를 담보로 하는 반면 신카이 마코토는 우울, 상실, 고통 등의 비극적인 정서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커플 브레이커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죠. 아울러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지만 그건 잠시 뒤로 미루기로 하고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이 내세우는 근원과도 같은 그런 정서가 너의 이름은에서는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이걸 두고 신카이 마코토가 변절했다거나 대중성 또는 상업성과 결탁했다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로서는 오히려 그가 자신의 단점을 보완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은 감성의 수용 여부에 따라 반응이 엇갈립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의 작품은 극심한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여지도 분명 있습니다. 감독 자신, 더 나아가 특정 소수의 관객만이 원하는 독단적인 세계에 갇힌 작품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칫하면 늪에 빠질 수 있는 단계에서 그가 헤어나왔다는 걸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너의 이름은입니다. 이런 변화는 자기 성찰의 의미에서도 긍정적이며 미야자키 하야오의 뒤를 이을 감독으로 지목되고 있는 입장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너의 이름은 신카이 마코토의 모든 작품을 집대성하여 이전과는 다른 톤으로의 연출에 도전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선 이 애니메이션은 남녀가 쉬이 맞닿을 수 없고 그것으로부터의 절박한 심정을 유발한다는 것에서 기존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절대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는 데다가 이야기를 매듭짓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장르로 보면 멜로와 SF, 그리고 판타지에 이어 약간의 코미디까지 아우릅니다. 게다가 일본의 비극을 위로하고 싶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미약하게나마 다른 하나의 장르까지 동반시켰습니다. 전작인 초속오 센티미터와 구름의 저편, 약속의 장소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우주와 과학의 세계에 대한 관심도 반영됐습니다. 초속 5cm와 언어의 정원에서는 아예 특정한 무언가를 끌어오기도 했습니다. 그의 작품을 모두 보신 분이라면 깜짝 놀라면서도 반가울 요소가 여럿 있으니 대사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전작들의 기운이 조금씩 엿보이는 와중에 너의 이름은이 취하고 있는 주요 설정 자체는 아주 새롭진 않습니다. 당장 우리나라의 영화 2편을 예로 들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이 다른 감독도 아닌 신카이 마코토의 손에 의해 빚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탓에 이질감이 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감성의 만연과 남발을 절제하면서도 일관된 톤으로 연출했다는 것에서 그의 변화를 지지하고 싶습니다. 적재적소의 노래를 삽입해서 마치 연극의 막이 바뀌는 것처럼 전환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효과를 주고 있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자주 지적되는 그의 단점을 계속 노출하고 있다는 것에서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온전한 이야기로의 완성은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개연성까지 들먹일 것도 없이 너의 이름은 중요한 대목에 다다라 지나친 우연의 의존의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판타지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극 중에서 자주 언급되는 무습이나 운명론으로 감쌀 수도 있겠으나 그의 고질적인 문제가 재차 불거졌다고 지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하필 결말부에서 그랬으니 또 얼버무리고 넘어갔다고 볼 여지가 적지 않죠. 특히 일본의 비극을 위로하고 싶었다는 바람과는 달리 정작 그 과정을 묘사하는 데서 충실함이나 진지함은 상당히 결여됐습니다. 단지 판타지로서의 위로만 건네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엄청난 흥행을 기록했으니 성공적인 건 틀림없지만 제게는 중요한 것을 생략했다는 인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말에 이르러 나타나는 인물의 변화는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이라기엔 제법 새로웠습니다. 지금부터는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 속 주인공은 자신이 처한 현실과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거나 무기력한 존재로 그려지기 일쑤였습니다. 늘 무언가의 벽에 가로막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는 걸 지켜봐야 했죠. 앞에서 그의 작품 중 다수가 가진 정서가 우울이라고 했던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커플 브레이커라는 별명이 생긴 연유도 여기에 상당히 기인하고 있는데 스스로 여자에게 인기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도 인정했죠. 몇 편을 통해 고착화됐던 주인공의 그런 태도가 너의 이름은에서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미치아와 타키는 시공간을 거슬러 운명을 바꾸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덕분에 많은 이들의 목숨을 구한 건 물론이고 두 사람의 운명을 자신들의 힘으로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곧이어 초속 5cm를 절로 떠올리게 하는 결말에서는 또 한 번 소극적인 태도로 스쳐 지나가는 게 고작일 것만 같았던 그 순간 미치아와 타키가 서로의 이름을 물어보면서 막을 내립니다. 제게는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 중 가장 감격적인 결말이었습니다.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곧 그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의지의 적극적인 표명입니다. 오쿠데라 선배가 타키에게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을 생각하면 더더욱 큰 의미로 와닿습니다. 바야흐로 신카이 마코토는 그렇게 관계에 대한 희망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언어의 정원과 비교해도 한 걸음 더 나아간 그 결말은 지금의 저에게도 필요한 응원과 격려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신카이 마코토가 조금은 더 좋아졌습니다.